다음은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가 발표한 공약 내용 또는 선관위에 제출한 상대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토론 시간입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며 여기에 대한 질문은 1분, 답변 1분, 추가 질의 30초, 답변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이정학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공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기초농산물의 국가수매제를 시행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농산물값의 가격 안정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 사안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민수당을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몰락해가고 있는 지역의 중소농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삶의 문제에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기 쌀값 하락의 가장 주된 원인이었던 이 밥살육 쌀 수입 문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 밥살육 쌀 수입을 막지 않고서는 재고미 해결과 향후 쌀값 안정에 있어서도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이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농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등록금 상한제 1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등록금으로 인해서 학자금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심지어 졸업하고 나면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교육의 문제는 모름지기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가 가장 먼저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100만원 등록금 상한제 반드시 실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노인분들의 문틀리와 임플란트의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학 후보가 발표한 내용 또는 이정학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순서에 따라 윤영일 후보, 이정학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등록금 보존 재원이나 그런 부분은요. 사실은 이제 저는 국가 행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 부담, 국가 재정, 교육 재정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해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상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뜻 의지만으로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내는지, 예를 들면요, 대학 등록금 학교에서 교비로 마음대로 횡령하고 쓰고 합니다. 등록금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에 전용도 해내고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적정 수준 감안하고 구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당연히 인하하고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정학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재원은 교육재정을 GDP 수준, OECD 국가 수준의 이 가장 평균 수치만 맞춰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재정을 GDP 1% 수준만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 정권의 대선 공약 또한 반값 등록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아마 웬만한 후보들은 반값 등록금을 얘기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공약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에 예산 문제니 제도와 체계의 문제니 라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예산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무상의료, 무상급식이 얼마나 허망한 얘기로 들렸습니까마는 지금 무상급식은 전국에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영일 후보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실제로요, 그런 실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각 대학에서 등록금 수준이 실제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 몰래 그걸 받아다가 다른 교비로 사업 전용하고 쓰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철저하게 교육당국에서 파악을 해서 낮출 수 있어야 된다. 꼭 겉으로 드러나는 환원 그런 차원 떠나서 반드시 낮출 수 있어야 된다. 낮춰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정화 후보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 공약에 동의해 주시는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십니까? 네. 예. 그 공약에서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는 실은 뭐 큰 어려움 없이 차기 국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후보, 이정화 후보에게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 실현할 수만 있으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 많이 싸웠습니다만은 정부가 반값 등록금 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반값 등록금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현실에서 저는 이런 슬로건을 한번 우리가 위해서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화 후보께서 밥살용 쌀 수입 막겠다. 작년에 2번에 걸쳐서 밥살용 쌀 수입 때문에 사실은 쌀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우리 진도 농민의 해남 농민에서도 서울 강원까지 와서 집회 시위하면서 비 오는 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민 어르신이 사업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밥살용 쌀 수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 가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현실적인 방안을 묻습니다. 저는 밥살용 쌀 수입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나름대로 많이 투쟁했습니다만 우리가 결국 야당이다 어떤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했던 법은 이 밥살용 수입쌀하고 국내쌀을 홍곡을 해서 판매를 하면서 국내산 쌀 가격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홍곡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을 현실적으로 그런 법이 사실은 국내산 쌀 가격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저도 어떻게 하는지 막고 싶습니다. 밥살용 쌀 수입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금방 김영록 후보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정화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어려우시면 안 하시면 되죠. 쉬운 일 같았으면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쉬운 일이면 저희들이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해냈던 책임들을 말하지 않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밥살용 쌀 수입되면 농민들은 죽겠다지 않습니까? 그것 좀 막아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서울 아스팔트 위에서 물대포에 맞아 지금 사경을 해먹고 계시는 농민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은 정치는 그런 분들에게 화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해줘야죠. 이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밥살용 쌀 수입되면 쌀값이 당연히 하락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그 말을 하지 않고 15만 8천 톤 격리했다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정치라고 보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 국가가 의무 수입 물량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수입하는 물량 반드시 폭로해내고 막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록 후보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존경하는 강기갑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장은 선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관철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살용 쌀 수입 막고 싶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오히려 국회도 국회지만 정권을 교체해서 우리가 이것을 대통령 권력을 장악을 해서 우리가 막는 길이 오히려 최선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정화 후보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던 128명의 국회의원이 야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권을 바꿔주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심은 정권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그 민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그 독선을 막지 못했던 야당의 그 1차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성이 전혀 없는 이 야당의 모습을 지금도 우리는 봐야만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윤영일 후보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윤영일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큰 그림 그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지역 아까 말씀을 올렸지요. 아침이면요, 아, 이 지역에 무슨 의혹투성이, 무슨 비리투성이 이런 신문 기사보다 아, 굿모닝, 어떤 사람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어떤 공동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기사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장 좀 만들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3자리 정책 제가 내걸었습니다. 첫째, 얼자리 정책 만들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올 수 있어야죠, 내보자. 사람이 분배하죠. 오고 쉽게 또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SOC 튼튼해야 됩니다. 철도, 고속도로, 도로, 해남 IC, 완도 IC 뚫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항구요. 복합 물류 항으로 우뚝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자리 1번지입니다. 살자리 1번지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농업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왔냐? 또 일해 왔냐? 기본적인 생산 위주의 정책만, 생산 위주로만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부모 형제들은 고생만 정말 죄송한 편입니다. 직성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호 창출할 수 없습니다. 생산비 제대로 건질 수 없습니다. 지금도 논의하잖아요. 생산비도 안 되는 직불금, 생산비도 안 되는 보정 가격.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피해는 농민들이, 어민들이 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1, 2차 산업, 3차 산업 복합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SNS 기반으로 한, 이제 인터넷 시대거든요. SNS 기반으로 한 그런 산업구조 갖고 일자리 만들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자리요. 살자리. 지역 공동체 저 설립하려고 생각합니다. 해남, 안도, 진도 다 같이 또 모아서 큰 힘 낼 수 있는 장기적인 부상 발전 방안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영로 후보, 윤영일 후보에게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SOC 사업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SOC 사업을 보면은 그동안 감사원에서 항상 예타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감사원에부터 예를 들면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도 타당성이 없다. 남해안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없다. 2007년도에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 중단해서 저 김영록이 몇 년 동안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1단계 성경까지 금년 7월 착공되고 남해안철도 작년 예산 투쟁 우리 전남원들과 같이 연계 투쟁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작년 11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은 감사원에서 예타 부족이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지적하고 지금 평소에 그 지적했던 부분하고 우리 후보 공약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영일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어르신 말씀입니다. 예타요. 경제 논리입니다. 행정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뭡니까? 정치가 푸는 겁니다. 정치가요. 네,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당연히 우리 시골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나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가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거기에 몰리게 하고 산업시설 투자하고 해결되면 예타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또요, 사업 추진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시베리아까지 좁도록겠다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구간, 내 지역, 이 구간 타당성이 있다고 여기저기 그런 구간부터 사업 시행이 나가게 되면 절로 예타 붙어오고 사업 따라오게 됩니다. 그걸 해결하는 거 정치입니다. 정치. 제가 그거 하긴 해내겠습니다. 네. 네, 김영로 후보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뭐 방금 시베리아 철도를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남 우배까지 남해안 철도를
이를테면 해남역을 경의도로 남해안철도를 경의도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지금 남해안철도는 해남 계곡을 경유해서 가도록 기존에 진작부터 검토를 많이 해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 부분 지금까지 감사원 논리랄지 여러 가지 논리로 보면은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제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공약을 할 수 있는 거냐? 윤영일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쉽지 않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검토했습니다. 이 호남 쪽에요. 이 서울에서 제주 간 해저 터널 2025, 30년까지 장기 국토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해안 철도요.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게 되냐? 이렇게 엇갈려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곡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남 쪽으로 오게 되면 남해안철도 조금만 경유하고 나오게 되면 한 손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통합 못하고 장기 종합계획이 마련되고 했다고 하는 거가 또 힘을 쓰지 못했다고 하는 거가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정화 후보, 윤영일 후보에게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각종의 SOC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을 대단히 발전시키고 개발시켰다라고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서민들의 삶의 문제로 직결되는 경우를 그렇게 흔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도 이 SOC 사업의 각종의 투자 계획들은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 우리 서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고 대답되어질 수 있는 공약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윤영일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SOC 같은 경우요.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국토 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의해서 그거 다 국토부나 이런 데서 마련을 하거든요. 이제 국회의원이 하는 거 아닙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 요지는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 뭐 합니까? 지나가면 지역 경제 발전 없습니다. 인터체인지 뚫리고요. 해남이건 완도건 사람이 들렸다 머물러 가게 해야 지역 경제 살아납니다. 저 그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지역이 소외되고 발전이 더디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데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고장만도 그렇습니다. 도로가 지나가버릴 뿐이지 통과해 머무르게 가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가슴 아픕니다. 큰 차원에서 우리 서남북권이 그러한 차원의 SOC 개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정화 후보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관광객들이나 계시는 분들이 머물다 간다고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은 딱히 반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 지역경제가 선순환적 구조를 가질 수 있으려면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주머니 자정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민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농촌 유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농들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 건지, 돈 가지신 분들은 실은 좋은 가게에 가시고 조그만 소규모 업체들 잘 안 오시지 않습니까? 네, 윤영일 후보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좀 세부적인 사실은 공약인데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제 지역에서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2006년입니다. 2006년도 이전에 부동산, 토지, 전밭들이 소유권이 이전됐던 것들 지금 10년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묻고 있는데요. 그거 해제해서 즉 개정해서 양성화 시키면 그런 부분에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세 번째 김영록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우리 농촌이 제값받는 농수산물 제값받는 그런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FTA, 한중 FTA로 인해서 채소 가격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채소 가격 안정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기존에 법을 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이 이 민생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회에 가서 다시 농림수산위원장 역할을
주어진다면 제가 충분히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산 분야의 태풍 대피양, 어항 물량장 이런 수산 시설이 대폭 확충이 돼야 됩니다. 양식장, 양식선 얼마나 지금 고가입니까? 이 벤츠보다도 2배, 3배 비쌉니다. 이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수산 기반 시설이 대폭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SOC 분야인데요. 방금 윤영일 후보께서 이 도로철도 이 지역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하는 것 아니냐.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4차선 문제 그런 문제는 왜 국회의원이 그걸 못했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국회의원도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또 군수, 도지사, 또 입법부, 행정부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단됐던 광주 안도간 고속도로 해남 운직구까지 와야 된다. 해남 운직구까지 오면은 우리 진도까지 40km, 완도까지 40km, 키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남권 고속도로가 있는 도시가 되게 되면은 서남권이 물리 중심지가 되고 많은 관광객이 해남 운직구까지 와서 또 진도 오고 완도 가고 우리 서남권 3개군이 다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까지 이렇게 버렸습니다. 혼자 싸웠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싸웠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해남 운직구까지 와서 우리 진도까지도 고속도로가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정화 후보, 김영록 후보에게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사에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초선 재선 과정에서 제시하신 공약이 잘 안 지켜지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이유와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보고 있으면 지금 3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약들이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 보이고요. 그것은 물론 거기에 따르는 의지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다르게 보면 공약의 이행 정도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드리는 질문이니까요. 한번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영록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이 공약을 할 때 사립가구 안전기금 일본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기획재정부 정부 반대 새누리당들이 소극적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사과하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록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미 FTA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미 FTA 때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 대책을 얻어내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삼선대면 하겠느냐? 저 농해수 위원장 되면은 법안 풀고 지고 앉아서 모든 노력하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의원대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여당 의원들까지도 동의를 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영일 후보, 김영록 후보에게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 제가 농어촌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런 질문을 또 드리게 되는데요. 사리건, 채소건, 통상 우리가 농어민들에게 그 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직불제, 안정기금, 안정적인 어떤 그런 제도 이런 생각만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요. 우리 농어민들이 살만하게 산업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지금도 채소 가격 안정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짓고 쉽게 만들고 가꾸기 쉽게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만들어야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기금, 안정화해야 그런 기금 내지는 재원을 차라리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일해가면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경제 구조, 이런 데 투자해주는 게 좋다. 즉,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일하게 해주고, 일자리 마련해주고, 더 일할 만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무조건 손에 쥐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일할 터전 마련해가면서 그런 방법으로 산업구조 바꿔줘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일 후보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우리 농민들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가면서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그러시면서 일자리 무조건 손에 쥐어준 게 아니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농업이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능과 가원적인 기능, 그리고 식량 안보적인 여러 가지 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되면은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시장 가격은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최소한 최저 생산비만큼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최저가격 기본 안정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보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